네, 여러분들께서 기존의 공부 방법에 관한 책들은 아마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공부 도구에 집중했던 책들은 없었는데요. 사실 인간은 도구를 활용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희가 도구의 발달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인류의 창의성이나 인류의 발전들이 이루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어떤 천재적인 사람의 노력이 아닌 도구의 활용을 통해서 누구나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던 것이 바로 인류의 발전의 원동력이었는데요. 저는 바로 그 공부에서도 도구의 활용법에 대해서 좀 더 집중을 해보았던 것입니다.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공부라고 생각이 든다면 먼저 수학 시장부터 생각이 나실 겁니다. 특히나 수능 공부라든지 여러 가지 공부법에 있어서는 의치안이라고 불리는 의료계열이나 서울대 합격생들이야말로 대한민국 공부 방법에서는 가장 정점에 있는 분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특히나 서울대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도구 활용을 통한 학습 방법들이 많이 있었다는 걸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도 서울대 학생들이 쓰는 도구들을 활용하시게 된다면 그들만큼이나 좀 더 효율적인 공부를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바로 서울대생들의 도구에 집중하였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서울대를 졸업한 지가 조금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현재 서울대생들이 어떻게 공부하는지가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생들의 재학생 커뮤니티인 스누라이프에서 서울대생 100명을 대상으로 공부 도구들에 대해서 제가 설문조사를 했었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 내용은 개인적인 카톡을 통해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이 책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공부뿐만이 아니라 다른 작업을 하셨을 때 도구를 활용하면 훨씬 더 수월하다는 걸 아실 겁니다. 공부도 마찬가지로 개인적인 의지라든지 본인의 노력만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지 못했던 도구를 활용하시게 되면 좀 더 공부가 편해지면서도 더 능률적이라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제가 실제 컨설팅을 했던 서울대 재학생들 같은 경우도 본인이 몰랐던 공부 도구 하나만 바꾼 것만으로도 너무나 시간 효율이나 학습 효율이 좋아졌다고 여러 가지 좋은 평가를 해주었습니다. 네, 여러분들한테 공부 도구라는 책으로 여러분들께 소개되었지만 사실 제가 여러분들께 공부 방법에 대해서 말했을 정도로 아주 공부를 잘했다고 말씀은 못 드립니다. 이미 다른 공부 방법에 대한 책들의 저자 같은 경우 너무나 훌륭하신 분들이 많지만 저도 비록 서울대를 나오고 한의사로서 일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과 똑같은 공부 고민을 하면서 더욱 치열하게 고민을 했던 것이죠. 그렇던 와중에 저는 공부 도구들이라는 수단을 이용해서 더욱 효율적인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제가 먼저 앞서 나간 사람으로서 여러분들한테 멘토로서 말씀드리고자 이 책을 저술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조사해 본 결과 서울대생들의 계획은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바로 무계획이 계획이라는 거였는데 여러분들께서도 잘 모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의 서울대생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아주 꼼꼼한 계획과 그리고 불도저 같은 추진력으로 그 계획을 달성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많은 서울대생들이 본인의 계획에 큰 그림만 그려놓고 오히려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은 무계획적인 계획을 세운다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은 바로 계획을 얼마만큼 내가 수정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느냐의 문제였는데요.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 설정을 올바르게 한 다음에 그 과정에 있어서는 굉장히 유동적인 방식을 보였던 것이 큰 특징이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대생 대다수가 무계획적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큰 방향성은 없는 건 아닌데요. 그러한 방향성을 설정하고 어떻게 세부적인 계획을 세웠는지는 대부분 수기식 노트를 중심으로 해서 계획을 세웠다는 점입니다. 특히나 요즘같이 IT가 발달한 경우에 여러 가지 앱이나 아이패드를 이용한 경우도 많았지만 의외의 다수들이 수기식 노트를 활용했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물어봤을 때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계획 수정의 용이성에 중점이 되어 있었습니다. 실제 서울대 졸업생들이 개발한 모트모트 다이어리 같은 거를 예를 들어봐도 그 CEO 분께서도 서울대 졸업생이신데 이러한 서울대생들의 계획 수정의 용이함에 포커스를 둔 다이어리 구성으로 인해서 최근에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계획 수정의 용이함이 포커스가 되어 있는 건데요. 서울대생들은 기존의 기성 제품을 이용하기보다는 본인한테 딱 맞는 제품을 스스로 제작하는 아주 진취력이 있었던 것이 돋보였습니다. 물론 웹도구라든지 기존의 노트들을 개량하는 방식도 있었지만 나한테 딱 맞는 방법들을 만들기 위해서 일부 예를 들면 A4 노트를 이용해서 본인이 원하는 양식을 만들거나 혹은 A5 양식으로 본인만의 바인더를 만드는 방식으로 계획표를 만들어서 부분 수정의 용이성을 자기 스스로 만들어 간다는 독장점이 있었습니다. 네, 앞서 말했던 것처럼 그럼 서울대생들처럼 계획을 세우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 한 달이든 1년 단위든 큰 목표를 잡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큰 단위씩 만드신 다음에 세세한 목적 같은 경우는 오히려 유동성 있게 만드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추천을 드리자면 아침에 일어나셔서 오늘 해야 될 일들을 적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목표를 적으실 때는 시간 단위거나 아니면 교재 페이지 같이 구체적인 단위가 중요하고요. 그날 스케줄에 따라서 유동적인 상황에 변화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좀 더 짧은 시간 단위로 적으시는 것이 좋은데, 사람의 집중력이라는 시간은 30분에서 1시간 정도가 한계이기 때문에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그 시간 범위에서 시간을 설정하시면 좋고, 그 날이 마무리되고 나서는 여러분들의 설정 목표에서 90% 정도 이상을 달성했을 때 만족을 표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계획을 너무 빡빡하게 지어놓고 그것을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의 성취감이 많이 떨어지시기 때문에 앞으로의 학습 의지가 많이 꺾이게 된다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의 계획에 좀 더 여유를 가지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네, 주말에는 새로운 것을 학습하시기보다는 그동안 공부하셨던 내용을 실전 모의고사 형식에 맞춰서 문제를 풀어보시는 것이 좋고요. 거기에 따른 오답 정도를 간단하게 정리하시면서 한 주를 마무리하시는 기간으로 삼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나 에빙하우스의 기억 망각 곡선을 대입해 봤을 때 주말 정도에 한 번 정도 내가 배웠던 내용을 정리해 주시는 것이 여러분들의 장기적인 기억 고착에도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서울대생들의 공부 의욕의 가장 한 단어로 제가 축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질투는 나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실제 서울대생들 같은 경우는 성취 욕구가 굉장히 강한 편이기도 한데요. 그 이유 자체가 서울대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선후배라든지 아니면 사회에서 성공했던 대부분이 본인과 같은 학력과 같은 커리어를 유지한 분들이 매우 많이 보시게 됩니다. 따라서 나도 분명히 저만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본인보다 굉장히 공부로 앞서 나간 선배들을 보게 되면 굉장한 질투심을 많이 갖더라고요. 하지만 이런 질투심을 나쁜 쪽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긍정적인 발전 에너지로 전환을 시켜서 공부하는데 아주 강한 추진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실제 스터디 모임에서 고시를 합격한 친구가 먼저 있게 되면 대부분 나머지 스터디원들도 빠른 시간에 합격하는 것을 보았는데요. 바로 이런 질투의 힘을 잘 활용한 아주 좋은 케이스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대생들 같은 경우는 질투의 힘을 잘 이용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는 비단 주변 인물들만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튜브라든지 사회적으로 성공한 분들을 보면서 본인들의 공부 의욕을 지속적으로 유지시킨다는 아주 큰 장점이 있었는데요. 대부분의 학생들 경우는 유튜브를 흥미 위주나 시간 소비성으로 많이 활용을 하는 반면에 서울대생들 같은 경우는 본인의 목표에 적합한 멘토를 설정하고 유튜브를 활용하면서 본인의 공부 의욕을 지속시키는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고, 특히나 정신적인 의지는 육체적인 체력과 같이 간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육체적인 단련을 통해서 정신적인 힘을 길러 공부 의욕을 유지시킨다는 특징들이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바로 쉽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청소를 하시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주변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의지가 매우 약한 편이죠. 그렇다고 해서 공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수행승처럼 모든 걸 다 포기할 수 없지만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것들, 유튜브라든지 TV 혹은 어지러져 있는 책들만을 정비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뇌에 여러 가지 여유 공간이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여유 공간이 생기게 되면 좀 더 공부에 집중하실 수 있고 공부 의욕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실 수 있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방법이 됩니다. 여러분이 여러 가지 시험을 준비하실 때 바로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라 이런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출제자의 의도가 가장 잘 반영된 테스트야말로 기출문제밖에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바로 이 기출문제를 여러 번 푸시게 된다면 바로 출제자의 의도가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도 아실 수 있게 됩니다. 실제 저도 기출문제 반복을 통해서 서울대에 합격을 했었는데요. 똑같은 문제를 반복해서 푼다고 해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고 의문을 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러 번 문제를 반복해서 푸시다 보면 그 문제에서 요구하는 바 그리고 왜 지문이 이렇게 배열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통찰을 갖게 되시고 바로 이러한 마인드 도구를 갖추시게 되면 좀 더 빠르고 정확하게 문제를 푸실 수 있는 힘이 자연스럽게 생기시게 됩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많은 의문을 가지시는 경우도 있고 저한테 실제 많은 질문을 해주시기도 했는데요. 사실 다른 면에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자고 한다면 저는 수학은 암기 과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공식이든 문제풀이 푸는 방식을 한 번이라도 접해보지 않았다면 우리는 절대 새로운 수학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기존의 지식을 바탕으로 한 반복만이 새로운 응용 문제를 풀 때도 접근이 되는 건데요. 제가 실제 기출 문제를 반복해서 동일하게 풀어본 결과 새로운 모의고사를 풀었을 때도 좀 더 문제 핵심에 빠르게 파악하고 그리고 기존에 있는 지식을 활용해서 응용 문제에 접근하는 것들이 매우 효율적이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방식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고 그분들도 모두 수험에서 좋은 결과를 얻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언컨대 여러 번의 기출 반복만으로도 여러분께서 충분히 응용 문제를 푸실 수 있습니다. 안 좋은 말을 하는 그런 조직인 경우에는 나의 학습력 저하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스터디원들이 긍정적이고 고무적인 분위기의 있는 스터디원들이 구성이 되셔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다시 하겠습니다. 약간 말이 좀 헷갈렸네, 지금.